이더리움 ETF 승인이 사실상 확실해진 상태. 마냥 박수치며 기다리기만 해선 거짓골을 면치 못합니다. 유튜브를 둘러보면 대부분이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미친 듯한 대상승장이 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이슈와 조심해야 할 악재들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더리움 뒤에 서 있는 거대 기관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의 3대 미디어 매체 로이터 통신, 다우존스, 블룸버그,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건 블룸버그인데요. 블룸버그의 증권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블룸버그 터미널은 전 세계 모든 경제지수와 이슈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히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가 1억에 가까운 고가의 서비스지만 32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사용 중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7월 18일 그런 블룸버그 터미널에 이더리움 ETF 상장 리스트들이 일부 등재되었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는 다음 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지난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앞두고 블룸버그에서 미리 공지했던 것을 보면 이번 이더리움 ETF 관련 내용도 신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를 인용한 자료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들의 거래 수수료까지 공개가 돼 있는 걸 보면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은 기정사실화되었다 봐야겠는데요. 이더리움을 두고 사사건건 시비 걸던 미국 증권선물위원회 SEC도 이더리움의 앞날을 위해 사건을 종결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저가 매수를 진행 중이던 세력들은 30억 달러, 한화 약 4조가 넘는 금액을 거래소에서 인출하며 다가올 대상승장을 대비해 물량을 챙겨나갔는데요. 실제 파란 선이 이더리움,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거래소 내부 잔고들을 뜻하는데 비트코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걸 보아 뉴스의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공급량 이슈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은데요. 이더리움 ETF 승인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 수요 측면에서 ETF 승인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설명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실생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하는 역할은 빈 백화점 건물과 같습니다. 이 백화점이 튼튼하고 꽤 괜찮은 백화점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명품 매장, 푸드코트, 각종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을 하겠죠. 그럼 누가 입점하느냐? 유니스왑, 메타마스크, 컴파운드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더리움 백화점의 대표적인 입점 브랜드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D앱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백화점의 손님인 것이죠. 이 손님들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직접적으로 유니스왑 같은 입점 브랜드가 받고 이 브랜드들은 이더리움에 월세를 지불하는 개념. 설명이 괜찮았나요? 항상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제 의도가 좀 통했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ETF 출시는 이더리움 백화점을 안정성, 보안성, 상품성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시장인 미국이 인정했다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선 이제 신뢰성이 검증된 네트워크의 활용이 늘게 되며 곧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더리움을 통하여 작동하게 되는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ETF 승인을 앞두고 누가 노린 것 마냥 어제 1세대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산망 장애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차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무런 피해 없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위험을 과시했죠. 그러나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상승을 방해했던 그레이스케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전부터 ETHE라는 이름으로 이더리움 신탁 상품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해당 자산
시장 운용 규모는 하나로 약 13조 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상품의 관리 수수료는 2.5%였고 타 경쟁 ETF 기관들이 초기 수수료가 0%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수료로 갈아타기 위한 움직임 속에 매도 압력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큰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기존 신탁 상품은 6개월간 의무 보유 기간을 거친 후 장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량이 나온다 한들 장외기간 거래소에서 6개월간의 유예를 거친 뒤 나온다는 것이죠. 호재보단 악재의 시장은 민감한 편인지라 온체인을 보면 공포에 질려 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행위들을 수치화한 트랜잭션 수수료의 추이를 보시면 22년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 중입니다. 아까 비유한 걸 인용하면 이더리움 백화점에 입점해야 할 업체들이 겁먹고 입점을 망설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의 테크니컬 오실레이터 수치는 현재 매도, 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차트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보아도 매수보다는 매도의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분위기는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딱히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체인의 이용량은 여전히 솔라나조차 근접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밖에 없는 압도적인 최강자인 것이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역시 초록색 양수 구간입니다. 미국 기관들은 여전히 이더리움을 선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사용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비트코인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암호화폐 신용기관 셀틱스카이넷은 이더리움을 AAA 등급으로 공식 추산 24,000개의 암호화폐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이더리움의 사용성 측면에 대한 신뢰도는 블랙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솔라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랙록이 운용 자산 중 14번째로 많은 투자를 한 곳은 비자 카드 회사입니다. 비자는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로 했고 솔라나 기반의 그 코인은 바로 블랙록이 자금을 대고 있는 USDC 서클입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록에서 토크나 펀드 비드를 출시했는데요. 출시 4개월 만에 5억 달러 이상 모인 이 블랙록의 펀드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로 미국 재무부 채권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솔라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것은 파트너십과 관련 없이 비즈니스적으로 이더리움이 미국 채권을 관리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음을 대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블록체인을 상업화시킨 비탈릭 부테린이 수장으로 있는 이더리움,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ETF 승인 도장을 찍으며 새로운 세상을 위한 출사표를 던질 일만 남았는데요. ETF 승인과 동시에 대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로 이동할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요에 따라 이더리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차트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이더리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21년 고점과 같은 레벨대에서 삼각형의 수렴 형태를 띠며 횡보 중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는 것, 그리고 다가올 호재들이 제법 많이 쌓여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BTC 차트인데요.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수단이 KRW, 원화나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지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확인하는 지표로 쓰기도 합니다. 1년간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이며 일정한 채널을 타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데이터기에 신뢰에도 좋다고 보이는데요. 바닥 대비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 0.618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조정 비율이라는 618 구간 반등. 과연 불장이 올까요? 비트코인을 보면 왠지 올 것만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일주일 캔들 차트입니다. 과거 일주일 캔들이 장대 음봉을 만든 구간, 그리고 그 장대 음봉을 탈출하는 장악형 양봉이 발생하면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도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 장대 양봉으로 장악 중입니다. 영상 촬영 기준이 일요일 저녁이니 별탈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사실상 이더리움 ETF 출시는 확정이나 다름없고 이미 발빠른 고래들은 4조 이상 이더리움을 매수하며 이미 출금해버린 상태. 시장에선 이더리움의 미래를 걱정 중이지만 이더리움 백화점은 끄떡없고 그레이스케일에 13조 규모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지만 6개월이란 유예기간이 있다. 솔라나와 긴밀한 커넥션 관계의 블랙록은 중요 사업에선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걸 보아 이더리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고 차트상 발사 준비가 끝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비트코인의 상승보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건 알트코인의 대폭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트코인의 어머니 이더리움의 상승이 임박했다는 것은 어쩌면 더욱 기다리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기업,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보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중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세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블랙록이 진짜 비트코인에 줄 영향력에 대해 다룰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영상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제가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오픈했습니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영상 업로드 전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공유도 해드릴 테니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 첫 영상부터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슐랭이었습니다. 블랙록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는 완전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죠. 블랙록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아니라 성을 만들고 을 막는 거예요.